연휴를 앞두고 야근에 쩔어있는 나. 요새 일하고 밥 먹고 야근하고 밥 먹고 퇴근하면 자고의 무한 반복입니다. 이거 고3 때 PTSD 올 것 같은데? 요즘 유행어처럼 쓰이고 있는 단어 PTSD. 어떤 자극이나 경험으로 인해 좋지 않은 옛 기억이 떠올랐을 때 자주 쓰이는 말이죠. 근데 사실 이거 가볍게 쓰일 말이 아니라고. 오늘 교양만두에선 찐 PTSD에 관해 알아봅니다. 1978년 톰이라는 미국인 남성. 오늘은 독립기념일 연휴인데 혼자 사무실에 틀어박혀 술을 콸콸 들이붓고 있습니다. 톰의 가족은 보통 연휴 때 여동생의 집 뒷마당에 모여 파티를 여는데 그 상황이 톰을 미쳐버리게 만들기 때문이죠. 불꽃놀이, 소란스러운 음성, 무성한 수풀이 그때 그날을 연상시켰습니다. 몇 년 전 베트남전 파병을 나갔던 톰. 거기서 알렉스라는 친구를 만났는데 왜 이제야 나타났어 내 영혼의 단짝. 단시간에 흑역사까지 공유하는 찐친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수풀로 빽빽하게 둘러싸인 밀림으로 정찰을 나간 어느 날 어디선가 총알 세례가 퍼붓더니 정신을 차리고 보니 주변은 전멸. 저 멀리엔 쓰러진 알렉스의 뒤통수가 보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게 하는 감각 버튼이 눌리면 다시 끔찍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 일이 무한 반복되고 있죠. 당시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들 중 톰과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이들은 대략 31% 정도나 됐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면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PTSD로 판단됩니다 라고 진단 내려지겠지만 당시엔 PTSD라는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더불어 검증된 치료법도 딱히 없었죠. 하지만 참전 군인들 중 알코올 중독, 가정폭력, 범죄, 자살 비율이 높아지며 사회 문제로까지 번지게 됐고요. 이후 참전 군인 단체와 정신분석 의사 몇몇이 전쟁 후유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치료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결과 1980년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진단명이 오피셜하게 탄생! 그동안 쉘쇼크, 전쟁 신경증, 전투 피로증 등의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했고 또는 개인의 나약함, 미치광이 취급을 받기도 했던 이 증상은 PTSD라는 이름을 부여받고 본격 연구 가속도를 붙이게 됩니다. 그 시작은 전쟁 후유증이었지만 이젠 더 광범위한 의미로 쓰이게 된 PTSD. 정의를 하자면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 그 사건의 공포감을 느끼고 사건 후에도 지속적으로 악몽이나 플래시백 같은 재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며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질환입니다. 흔히 트라우마라고도 하는데 트라우마는 강렬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정신적 외상 그 자체를 의미하고요. PTSD는 트라우마를 경험한 후 나타날 수 있는 정신건강 문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의 뇌는 어떻게 다를까요? 보통은 위협이 감지됐다? 그런 감각 정보는 두 갈래 길로 흩어집니다. 첫 번째, 편도체 직행길. 이곳은 위협을 가장 빠르게 즉각적으로 인지하는 뇌의 화재 경보기로 눈앞에 일어난 일이 위협이라고 판단되면 아무딱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사시켜버립니다. 이에 따라 심장박동수, 혈압, 호흡수가 증가하며 몸은 위협으로부터 빨리 달아나거나 액션을 취하라는 신호를 보내죠. 두 번째, 전전두엽 피질행. 여기인 도착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뇌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는 이곳에서 눈앞의 일이 위협적이지 않다고 종합 판단을 내리면 편도체를 진정시키고 몸은 다시 일상 모드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PTSD를 겪는 뇌는 이 시스템의 균형이 깨진 상태. 트라우마 자극 버튼이 눌리면 편도체가 과하게 활성화되고 이 때문에 컨트롤 타워까지 가는 두 번째 루트가 막히거나 지연됩니다. 또한 기억과 학습을 관장하는 해마의 부피가 줄어들면서 눈앞의 현실과 과거 트라우마 기억을 구별 못하게 되죠. 그 결과 이 영상에 나오는 군인처럼 과거 트라우마 기억이 떠오르면 그 당시가 지금 재현된 것처럼 행동하며 편도체는 컨트롤이 안 돼 공포에 사로잡힌 상태가 오래 유지되는 겁니다. 이것은 해리 현상 중 2인성 증상으로 뇌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활성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현실과 자기 자신의 감정, 정체성, 신체 감각 등을 분리시킴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일종의 방어 기제인 것이죠. PTSD 증상은 원인이 되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단순히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기보단 치료를 시도하긴 했습니다. 중세 유럽에선 성수 샤워나 성직자의 축사의식, 기도, 금식, 고백 같은 치료법이 아니 그 고백 말고 계몽주의 시기엔 혈액 방출, 한증요법, 냉수마찰 등 주로 신체에 자극을 주는 치료법이 시도됐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엔 군인들을 빠르게 전투지로 복귀시키기 위해 전기충격 요법까지 썼는데 당연히 상황은 더 악화됐죠. 그런데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에서 도입한 치료법은 병사 중 약 70%를 전투에 복귀시키는 높은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일명 PIE 원칙, 전선과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치료한다. 증상이 나타나는 즉시 치료한다. 곧 회복될 거라는 긍정적 기대감을 심어준다. 전쟁터 복귀가 목적이었으니 장기적인 효과는 미미했다고 합니다. 현대엔 많고 많은 치료법이 개발됐는데요. 네? 눈알 굴리는 치료법이라고요? 그중 EMDR, 안구운동 민감소실 및 재처리 기법이라는 치료법이 있다고 합니다. 조금 장난 같아 보일 수 있지만 무려 미국 정신의학회와 세계보건기구에서 검증된 치료법이고요. 뇌를 자극해 과거 파편화되고 왜곡되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트라우마 기억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돕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자는 동안 렘 수면 단계에서 눈을 좌우로 움직이며 깨어있는 동안의 기억을 처리하는데 이와 비슷한 원리라고 하죠. 이 그림은 9.11 테러를 목격한 5살짜리 아이가 그린 그림을 재구성한 이미지입니다. 주목할 것은 떨어지는 사람들의 목숨을 구해줄 건물 아래 트램펄린. 제작 시 참고한 도서의 저자인 반데어 콜크 박사에 의하면 아이는 사고 당시 충격에 갇히지 않고 상상력을 발휘해 눈으로 본 일을 처리하고 다시 삶을 이어갔으며 이는 부모님의 현명한 대처와 따뜻한 보살핌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반면 앞서 나온 베트남 참전 군인들 중 PTSD 환자가 유독 많았던 이유는 전쟁이 길어진 탓도 있지만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온 후 영웅 대접은커녕 살인자 취급까지 받았기 때문이죠. 이처럼 트라우마를 경험한 이들의 호전 여부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상 교양 만두였습니다.